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한 구절, 대인관계의 비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이동식 박사님의 현대인의 정신건강이라는 책에서 발췌해 왔습니다. 이력이 굉장히 화려한 분이시고 한국정신치료학회 창립 및 명예회장이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중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대인관계를 얘기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의 비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내가 가르친 제자 한 사람이 취직 자리를 구해야 할 형편이 되어 나를 찾아와서 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해온 일이 있었다. 나는 종일 환자를 대하고 학술 활동 이외에는 이른바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않는 편이라 늘 접촉하는 동료 이외에는 그런 부탁을 할 기회가 적은 편이었다. 가까운 동료 교수에게 말을 건네보았더니 내 제자는 그 학교 출신이 아니라 채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였다. 물론 나는 그럴 것이라고 동의했다. 왜냐하면 의과대학은 대체로 폐쇄적이라 가능하면 자기 학교 출신을 채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시간을 좀 두고 그 교수에게 내 제자의 특징이나 특기, 장단점을 얘기하였다. 그 학교 출신이 아니라도 후진을 육성해서 다른 대학이나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그 의과대학이나 동료 교수의 영향력 범위가 넓어지고 국가적으로도 인재가 늘어나는 것이니 6개월이나 1년 시험적으로 써보고 적당치 않으면 내보내면 되지 않는가. 내 생각으로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권유를 해서 결국 취직이 된 일이 있다. 나는 늘 내 제자를 다른 동료에게 소개할 때 동료 교수에게 충성을 하라고 일러둔다. 그리고 그 교수가 좀 까다롭다는 평이 있지만 사람이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고 존중하는 것을 남도 같이 좋아하고 존중해 주길 바란다. 또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다소 실수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니 그 사람이 무엇을 제일 싫어하고 무엇을 제일 좋아하고 존중하는가를 알아야 하고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도 있으니 자기 본의로 하면 안 된다. 가령 어떤 교수는 환자를 열심히 보고 공부를 잘하면 다소 출퇴근 시간이 늦어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지만 또 어떤 교수는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끼면 다른 것을 잘한다 해도 출근 시간에 늦는 것은 결정적인 결함이 된다. 대인관계의 비결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이 내가 좋아하고 존중하는 것을 무시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되풀이한다면 더구나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어떤 사람이든 자기를 무시한다고밖에 달리 느낄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란 누구나 자기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남이 좋아하는 것을 존중하고 남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대인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한 두 가지를 명심하라고 일러두고 그 직장에 보냈다. 그 후에 들려오는 말이 내 제자는 그 학교 출신으로 외국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받아온 사람보다도 훨씬 승진이 빠르고 그 학교 출신보다 이 친구를 지나치게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그 교수도 내 제자만 보면 싱글벙글 웃고 기뻐한다는 것이다. 그 후에 또 몇 해가 지나서 그 학교를 나온 두 젊은 교수가 승진이 안 되어 한번 찾아오겠다고 하더니 마침내 나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주임 교수와 내가 친하니까 말을 해줄 수 없느냐는 눈치였다. 그래서 나는 아무개를 그 학교에 취직시킬 때 교수가 좋아하는 것을 존중하고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서 보냈던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해보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다. 몇 달이 지나서 이 친구가 내게 또 찾아왔는데 도자기로 된 필통을 선물로 가지고 왔다. 둘 다 승진이 됐다는 얘기다. 어떻게 해서 승진이 됐나 물어보니
좀 부끄럽고 환한 웃음을 띠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골프를 좋아하셔서 연습장에 가서 같이 골프 연습을 했다는 것이다. 나도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었다. 그 교수는 그 당시 처음 골프를 배우느라고 같이 배울 상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였던 것이다. 물론 이 젊은 두 친구들은 승진이 된 뒤에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 그것은 자기들 수입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정신병이나 노이로제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환자란 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존중받지 못하고 싫다고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도 부모나 배우자가 자꾸 하는 데서 오는 희생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정신과 의사든지 정신병에 걸린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자주 경험하는 일이지만 자기의 아버지는 대통령이다, 모 재벌의 총수다, 국무총리다 또는 어떤 유명한 외국인이라고 굳게 믿는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보면 부모가 아이와 의사소통이 안 되고 지나치게 그 아이에 관심이 없다거나 반대로 외아들 같은 경우에 관심이 너무 지나쳐서 모든 일에 간섭하고 아들이 성장에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며 부모 생각에 아이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강요한다. 본인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생각하기도 전에 미리 해주고 인류 학교, 과외, 좋은 옷, 먹는 것, 돈은 잘 제공해 주지만 본인이 바라는 친구나 운동, 독서와 여행도 못하게 하니 아들이 볼 때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깡그리 무시되고 부모의 의사만 강요당하는 셈이다. 아무리 하지 말아달라고 해도 들어주지 않으니 아들은 자신을 낳은 부모라면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낳은 부모는 따로 있으며 그런 이상적인 부모가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고 외국인이 되는 것이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은 안 해주고 아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만 한다거나 의복이나 모든 활동을 아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강요를 한다거나 아내가 싫어하는데도 남편이 막무가내로 듣지 않는다거나 이 모든 것이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모나 배우자는 자기 자신이 아닌 자녀나 배우자에게서 자존심을 충족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즉, 자녀나 배우자를 자기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모든 대인관계의 갈등은 여기에서 비롯되고 개인의 정신장애와 사회병리가 여기에서 배태된다. 당하는 사람은 숨을 쉴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는 독재 상황인 것이다. 대인관계의 비결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탈로 나서 원수가 된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나를 진심으로 대하기 때문이다. 성실하게 진심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도가 바탕되지 않으면 사술로 전락하게 된다. 자, 요 구절까지입니다. 대인관계의 비결 중에 가장 핵심은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가장 핵심 비결은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해줄 수 있다. 또 이런 대인관계가 사회적인 대인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가족에게 먼저 적용시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